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비가 내리네요.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향권이신 분들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썰닭이 기도할게요. 방순이도 기도할게요.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인 네가 역겹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 동생과 비교되며 살아왔다. 얼굴도 이쁜 데다 공부까지 잘하는 동생은 어딜 가던 유명인사였다. 항상 번화가만 나가면 연예 기획사의 명함을 받고 남자들이 번호를 묻고는 했다. 내가 봐도 이쁘긴 하다. 연애와 연애 따위는 관심 없었던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 가정 형편상 유학 따위는 할 수 없었지만 끈질긴 노력과 설득 끝에 대학교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어서 비행기표와 살집 정도만 보태줬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주는 것 같아. 난 알겠는데? 우리 방순이가 이뻐서 더 주는 거야. 몇 년 뒤 나는 처음으로 사귄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지독한 모태솔로를 벗어나게 해준 이 남자가 너무 좋았다. 내가 항상 나 왜 만나? 못생겼는데? 라고 물어볼 때면 나는 외모 안 중요해. 그리고 내 눈에는 제일 이쁜데. 뻥치지 마. 자기 눈 별로 안 좋지? 나 2.0이거든. 이 남자와 결혼을 할 때도 행복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했다. 내 동생이 오기 전까지. 동생은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영어학원에서 일을 했다. 몇 년 바짝 모아서 영어학원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다. 어느 날 동생이 집에 놀러 왔는데 내 남편과 동생은 그날 처음 보게 되었다. 내 결혼식 때 동생이 오지 못했으니까. 누구셔? 이 아름다우신 분은? 안녕하세요, 형부. 외모 안 본다 하더니 남자들이란.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집 앞 식당에서 삼겹살로 술을 한잔하고 집에 와서 한 잔 더 먹게 되었다. 언니, 오늘 자고 가도 되지? 자고 가. 오랜만에 밤새도록 먹자. 우리 이쁘신 천사 두 분이랑 밤을 새다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형부 너무 재밌어. 셋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오랜만에 술을 먹어서 그런지 필름이 끊겼다. 눈을 떠보니 침대였다. 새벽 4시. 잠도 얼마 못 잤구나. 아직 먹고 있나 싶어 거실로 가봤더니 둘 다 없었다. 어디 간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린다. 자기 언니는 자면 못 일어나. 술이 약해. 전부터 그랬어. 형부 너무 좋아요. 재밌고 언니보다 제가 낫죠? 당연하지. 지금 너무 좋다. 그때 내 기분은 말로 다 표현 못한다. 내 동생과 내 남편이 내 집에서 바람을 핀다. 내 뒷담화를 하면서. 이럴 때는 카메라를 켜건 녹음을 하건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증거고 나발이고 그럴 정신이 없었다. 아빠, 집으로 빨리 와줘. 무슨 일이냐? 남편 놈이랑 방순이랑 바람 펴. 뭐? 알았다. 빨리 가마.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는 화장실 문 앞으로 가서 문을 발로 차버렸다. 이런 개벽다구 같은 놈들이 뭐하는 짓거리냐? 문 열어. 안 열어? 이 잡것들아, 내가 물러 보이냐? 어떡해.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문이 열리자마자 동생의 뒤통수를 갈기고는 동생과 남편 놈의 멱살을 끌고 나왔다. 아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려고 양치하다가. 양치하는데 문 잠그고 형부랑 처제가 좋다고 히덕거려? 뭐가 좋은데? 치약에 페로몬 뿌렸냐?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 자식들아. 내가 제일 이쁘다며? 외모 안 본다며? 너도 결국은 그딴 놈이었니? 그것도 내 동생하고? 그것도 내가 자고 있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방순이 너도 왜 그러고 살아? 언니잖아. 내가 저 남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랬니? 너는 만나는 사람도 많잖아. 얼마든지 더 멋있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왜 언니 남자를 건드려? 그러면 안 됐잖아. 아빠가 오셨다. 오자마자 남편 놈한테 달려가서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는 니들 시방 뭔 짓 했냐? 니들이 개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개도 그런 짓거리는 안 해. 아, 한다. 개들은 그런 짓거리 하는구나. 너넨 개야. 개 같은 것들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고 자빠졌냐? 방순이 너는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너를 낳은 게 수치스럽다. 부끄러워서 살겠냐? 니들 오늘 개처럼 기어나가라. 라면서 주먹을 휘두르시는 걸 겨우 말리고는 방순이 너 다시 미국으로 가든 지방으로 가든 내 눈앞에 띄지 마.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지금 이 역겨운 기분이 떠오를 것 같으니까. 당신은 말 안 해도 알지? 이혼이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떠나.
이혼 전에도 이 집 구석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 발붙이는 순간 네 얼굴 감자로 만들어줄게. 아무 말도 못하고 둘은 쫓기다시피 나갔다. 어떻게 살든 관심 없다. 아니, 니들 직장에 알려야지. 날이 밝자마자 2년 넘 직장에 알렸고 다음날 남편 놈을 만나 이혼 합의서를 제출했다. 남편 말로는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다고 한다. 이미지를 중요하는 회사다 보니 자기가 잘리는 건 당연하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든 말든 관심 없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간 심정에 비하면 그 정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방순이는 지방으로 가서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한다고 했다. 저 얼굴로는 어딜 가든 환영받는다.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고. 2주 뒤. 소식 들었어? 방구씨 호수공원에서 노숙하는 것 같아. 내가 친구랑 산책하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냅둬. 개 같은 짓을 했으니 개처럼 살게 둬. 아무 감정도 없다 이제. 3일 뒤. 경찰서인데요. 김방구 씨 아내분 되십니까? 잠깐 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경찰서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으니 내용은 이랬다. 남편놈이 노숙을 하다 다른 노숙하는 여자와 눈 맞았다고. 공원 화장실에서 그 짓거리하다 관리하시는 분이 신고해서 잡혀왔다고 한다. 정말 끝까지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당신이란 사람은 그냥 개였어. 욕정을 누르지 못하고 발정난 개처럼 시도 때도 없이 그 짓거리에서 쫓겨났는데도 또 그 짓거리가 하고 싶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혼 확정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조용히 지내. 나한테 당신 소식 들리지 않게. 네 얘기 들으면 내 귀가 썩어가는 것 같아.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 남자. 지금 생각해보니 나와 사이가 좋았을 때도 그랬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는 먹방 BJ 마냥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쁘게 보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식탐이 심했었네. 잠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남자였는데 나는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라 생각했고 나도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었다. 반면 먹을 만한 반찬이 없을 때나 내가 피곤해서 거절을 할 때면 한 번씩 화를 크게 내고는 했다. 내가 원하는데 못 들어주냐? 처음 연애를 해서 다 처음이라 좋았던 사람. 나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준 사람.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다. 댓글입니다. 바람 피워서 내쫓았더니 또 그 짓거리 하다 걸려? 왜 저러는 거야? 답도 없다. 저건 약으로도 치료 안 되는 몹쓸 병이다. 짐승이 따로 없네요.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일부러 생각해보고는 하는데 이건 무조건 이혼해야죠. 처제랑 바람피는 놈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하루빨리 이혼 확정되셨으면 좋겠네요. 동생과 남편의 바람 많이 괴로우시겠어요. 동생에 대한 배신감, 남편에 대한 배신감 둘 다 어느 한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실 것 같네요. 너무 상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그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친구놈과 바람이 났습니다. 친한 친구놈이라 친구 커플과 저녁 때 술 한잔씩 하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헤어졌고 헤어진 걸 위로하면서 술자리는 더 잦아지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상황이 저도 똑같네요. 저도 우리 집에서 셋이 먹다가 저 잠든 사이에 바람.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머리가 핑 돕니다. 저는 이혼한 지 꽤 오래되어서 이제는 다 잊었지만 가끔 한 번씩 떠오를 때면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새로운 이성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세요.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메꿔버릴 수는 있습니다. 힘내요. 다음 사연입니다. 대략 8년째 소가리 중인데 여기다 속 좀 풀어볼게. 먼저 미안해. 나는 네이트판을 읽지도 않고 유튜브 같은 건 안 보는 사람이야. 군대 있을 때 몇 번 봤었던 기억이 나서 여기라면 마음대로 써도 될 것 같아서 글을 써본다.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옛날엔 뭐 궁서체다 뭐다 그러면서 썼는데 그냥 편하게 쓸게. 반말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줘.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많이 틀릴 텐데 너무 구박하지 말고. 지금 난 31살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해볼게. 많이 지루할 거야. 바쁜 친구들은 뒤로 가도 좋아. 누가 읽어주기보단 앞서 말했듯 그냥 속을 좀 풀고 싶은 거니까. 19년 전 내가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인 나랑 2학년 내 여동생을 두고 우리 엄마는 집을 나갔어. 그날이 19년이 지난 지금도 거짓말처럼 너무 또렷해. 수업이 끝나고 동생이랑 집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엄마는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난 어렸지만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 말도 안 되게 그날의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네가 오빠니까 앞으로 동생 잘 봐. 네가 챙겨야 해. 딱 이 두 마디. 이렇게 남기고 엄마는 집을 나갔어. 책상 위에는 커다란 무전기 같은 휴대폰이 올려 있었고 도둑이 든 것 마냥 서랍장은 모두 열려 있었어. 뒤늦게 부엌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어 걸어나가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어. 잘 가. 그렇게 난 한부모 자녀가 됐어. 그런 엄마도 이유가 있었어. 아빠는 술만 먹으면 우리에게 손찌검을 했어. 엄마는 가출하기 전날에도 맞았고 결국 다음날 집을 나간 거야. 난 지금도 그런 엄마를 이해해.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엄마를 미워해 본 적 없어. 엄마도 아팠을 테니까. 엄마는 자신이 나가면 아빠가 애들을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 아파트 계단 오르는 소리, 술 취한 발자국 소리. 엄마가 나간 뒤로 제일 무서운 건 밤이었어. 매일 괴로운 일상이었어. 한 번은 옛날 다방 재떨이 까만 걸로 이마를 내려치는데 이마가 찢어져서 119를 타고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 그때 12바늘을 꼬맸는데 그날 하루 입원했던 날이 제일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 먹고 입고 씻고 그리고 학교 생활까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더라. 일단 먹는 건 무조건 라면이야. 생각해봐.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 뭘 해 먹을 수 있겠어. 지금처럼 뭐 백종원 아저씨가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땐 인터넷도 CD 넣어서 했을 때야. 입는 거 일단 빨래는 돌려. 그 빨래통에 다 쑤셔 넣고 돌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희한하게 자꾸 행주빠 냄새가 나는 거야. 차라리 안 빠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씻는 거 애들이니까 씻어야 할 시간에 못 씻어. 여름엔 목에 검은 때가 주르륵 껴. 이렇게 애가 꾸질꾸질하니까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더라. 그때부터는 학교 생활도 어려워. 난 솔직히 친구들보다 선생님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선생님들이 체벌이 심했어. 물론 안쓰럽다고 잘해준 선생님도 많았지. 그치만 못된 선생님도 많았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나도 키가 크고 덩치도 크더라. 중학교 2학년 때였나? 몇 년 지나니까 아빠가 술 먹고 오는 것도 무섭지가 않더라고. 한 번은 아빠가 또 손찌검을 하길래 엎어치기를 한 적이 있어. 진짜 쓰레기지. 자기 부모한테 엎어치기라니. 근데 그때 딱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 먹어도 나한테 손을 안 대더라. 그냥 딱 그날로 끝이었어. 그 뒤로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엄마 집 나가고 딱 3년 만에. 엄마도 3년만 참아주지. 그럼 내가 안 맞게 해줬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자랐어. 아빠한테 하도 쳐맞아서 그런지 동네 애들은 정말 무섭지도 않더라. 그냥 귀여웠어. 희한하게 아빠한테 맞은 게 학창시절엔 좀 도움이 됐어. 그땐 막 일진이다 뭐다 그래서 엄청 시끄러웠었어. 대대적으로 학교에서 일진이랑 전쟁이다 뭐다 그럴 정도였으니깐. 뭐 지금 뉴스 보면 지금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애들 문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더라. 아무튼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 중학교 1학년 땐가 딱 한 번 누가 시비를 걸길래 임플란트 몇 개 박아줬더니 3년이 편하더라. 그게 또 중1 때 딱 한 번 그랬던 게 고등학교 때까지 소문이 나서 편하더라고. 그렇게 난 딱 한 번 싸우고 6년을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맹세코 누구 삥 뜯고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어. 그럴 시간도 없었고. 학교 가면 잠자기 바빴어. 누굴 지켜주지도 않았고 누굴 괴롭히지도 않았어. 난 그냥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와서 자고 그런 식이었어. 난 어릴 때부터 얼른 커서 돈 벌고 싶었어. 내가 엄마가 없잖아. 뭐 아빠도 딱히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아빠였고. 그래서 못해본 게 너무 많았어. 초등학교 때는 애들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서 만두도 사 먹고 피카츄도 사 먹고 컵떡볶이도 사 먹고 빈츠도 사 먹잖아. 난 맨날 전교실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안 먹고 버린 흰우유 있지. 그거 모아서 바꿔 먹었어. 옛날엔 우유 급식으로 매일같이 나왔었거든. 지금도 그러나? 아무튼 그거 흰우유 들고 가면 5개의 피카츄 하나로 바꿔주시는 포장마차 아주머니 계셨어. 아, 글 쓰다 보니까 생각나네. 정말 잘해주셨는데 건강하게 지내시려나. 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었어.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동생은 그렇게 만들기가 싫더라고. 난 이미 늦었어. 그 시간을 놓쳐서 이미 가질 수 없지만 동생은 아니잖아. 이제 막 갖고 싶은 게 있을 거고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BBQ 치킨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어.
아저씨가 오토바이로 아파트 앞에 내려주면 나는 겁나 뛰어서 그거 붙이고 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받았었어. 이게 얼마나 크냐면 컵떡볶이가 하나에 200원 300원 했을 때야. 슬러시가 200원일 때니까. 그렇게 내 인생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주유소, 서빙, PC방, 배달 안 해본 게 없었다. 내가 기억이 남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니네 그거 알아? 복조리? 새해 집에 복 많이 들어오라고 복조리 걸어두잖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야.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복조리 판매를 하게 됐어. 뭐 어떻게 알고 시작했는지는 자세히 기억 안 나. 이게 복조리가 원가에 20원이래 하나에. 근데 이걸 5,000원에 팔아 하나를. 근데 복조리는 2개가 한 세트야. 그러니까 40원짜리를 만원에 파는 거야. 순 도둑놈들이지. 근데 이게 진짜 꿀인 게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벌어. 하나를 팔면 나한테 2,000원이 떨어져. 어마어마하지 않아? 10개만 팔아도 2만원인 거야. 그때 시급이 1,800원인가 했을 때였어. 나한텐 완전 신세계지. 내가 또 어리잖아. 술 먹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를 그렇게 예뻐하는 거야. 가게마다 문지기가 있어. 잡상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근데 그런 문지기도 나는 들여보내주는 거야. 어린데 겨울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사주겠냐고. 복받으라고 말하는데 기가 막히게 팔리더라.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걸 사봤어. 동생한테만 돈 쓴 건 아니었어. 나도 어렸으니까. 그렇게 꿀 빨고 한 3개월 정도 했나? 이게 뉴스에 터지더라. 사주지 말라고. 원가 20원이라 그러면서. 사무실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실직자가 됐지. 그래도 괜찮았어. 그동안 복조리 팔아서 모은 돈이 꽤 있었으니까.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 수능? 중요하지. 무척 중요해.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해야겠더라. 꼭 공부들 해. 근데 난 포기했어. 어차피 대학 갈 돈도 없었고 동생 뒷바라지나 해주려고 했지. 고3이 되니까 먼저 졸업했던 선배들이 취업을 소개시켜주더라. 뭐 멀쩡한 일이겠어? 뻔하지. 도우미 관리하는 포주, 웨이터 이런 거지. 근데 이게 또 돈이 되더라. 희한하지? 정말 희한하게 그런 건 돈이 잘 되더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돈 좀 모아두고 살만했어. 엄마 없이도 어디 가서 굶지 않았고 동생 기죽이지 않았고 매 맞지 않았고 잘 살만했는데 엄마가 학교로 찾아왔어. 근데 참 바보 같은 게 버리고 나갔으면 잘 좀 살지. 돈 좀 왕창 벌어서 이제 아들딸 공부도 좀 시키고 이쁜 옷도 좀 입혀주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꾸질꾸질해서 찾아온 거야. 어느 날처럼 자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깨우더라. 원래 담임 선생님이 날 보면 혼내거든? 근데 어릴 때랑 달라. 고등학교 때 담임은 나 좋아했어. 그냥 나 존중해주고 내 생활 이해해주셨어. 근데 야구하시던 분이라서 맨날 보면 어깨를 건드리는 거야. 맨날 자기 차 세차하라 그러고 수업 시간에 나 불러서 세차시키고. 암튼 뭐 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많이 좋아했어. 진심으로 나 챙겨주는 거 많이 느꼈으니까. 학비 대줄 테니까 전문대라도 가라고 하시더라. 그럼 뭐 말 다 했지. 나 건드리는 거? 익숙해. 괜찮아. 근데 그렇게 나 챙겨주는 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좋아했어. 그렇게 나만 보면 혼내는 담임이 조용히 깨우는데 느낌이 싸하더라. 뭐지? 싶으면서. 그러면서 나보고 오늘은 학교 안 들어와도 된대. 고3인데. 뭔 소린가 하고 교문 앞을 나가보니까 엄마가 있더라. 참. 그렇게 그리웠는데 보고 싶었는데 내가 엄마를 보니까 사춘기가 올라오는 건지 없었던 바람기가 막 생기더라. 투정이라고 하나 그걸? 암튼 진짜 쿨하게 잘 지냈어? 딱 한마디 했는데 엄마는 이미 울렁울렁거리는 게 보였어. 그렇게 엄마가 타고 온 택시를 같이 타고 월미도의 한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었어. 레스토랑으로 가서 돈가스 하나 시켜 먹고 바닷바람 쐬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엄마도 나도. 그렇게 엄마는 계속 날 쳐다보고 나는 그냥 머쓱하게 서 있었지. 뭐 사실 딱히 할 말도 없었고. 그렇게 헤어질 때쯤 되니까 엄마가 엄마네 집 가볼래? 라고 물어보더라. 난 또 겁나 쿨하게 아 됐어 알바 가야 돼 라고 대답했지. 그 인사를 끝으로 엄마는 혼자 택시 타고 갔어. 근데 엄마가 가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바보같이. 나 하나도 안 슬펐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게 하질 못하겠더라고. 한켠으론 무섭더라. 이렇게 헤어지면 또 못 보는 건 아닌가. 집이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한 3시간은 울었어.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면서. 그래, 뭐 그렇게 난 고등학교를 대충 졸업했어. 그리고 6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둔 돈 전부를
동생한테 주워주고 난 군대를 갔어. 1200만 원. 그걸로 대학을 가던 생활비를 하든 맘대로 하라고 하고. 사실 더 모을 수 있었는데 좀 흥청망청 썼던 것도 있지. 그렇게 군대를 가고 일병 때였나? 동생이랑 엄마가 면회를 한번 온 적이 있었어. 난 진짜 딱 면회 나가서 멍한 표정으로 있었지. 뭐 연락처도 서로 몰랐을 때니까. 군대 가 있는 동안 엄마가 동생을 찾아왔고 앞으로는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셋이 같이 살자고 그랬대. 뭐 나도 좋았어. 내색은 따로 안 했지만 아빠랑 사는 것보다 엄마랑 살면 좋지.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난 성인 완전체가 됐어. 이제 일자리만 구해서 일하고 여자친구 만들고 결혼하면 끝. 근데 엄마랑 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더라. 일단 내가 모아서 동생 쓰라고 준 돈은 이미 둘이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생활비로 다 써서 없대. 그래 뭐 좋아. 어차피 쓰라고 준 돈이니까. 다시 벌면 그만이지 뭐. 근데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와, 돈 버는 건 정해졌는데 나가는 건 끝이 없더라. 엄마가 사치가 심한 건 아니었어. 근데 당시 내 월급으로 세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빠듯했던 거야. 그렇게 빡세게 돈 벌어서 좀 모아두면 엄마는 홀라당 이게 뭐라고 잔소리도 못하는 게 다 우리한테 써 돈을. 소고기 사서 먹여, 좋은 거 사서 입혀, 좋은 거 보러 다녀. 그러니까 잔소리도 못하겠고 미치겠는 거야. 엄마가 애인이 한 명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그 아저씨도 일을 안 해. PC방 다니면서 그냥 오락만 하루 종일 하고 나한테 용돈을 받아서 PC방을 가. 얼마나 골 때리는 줄 알아? 사람 미쳐. 그러다 한 번은 엄마가 어디서 1000만 원만 빌려다 줄 수 없냐? 라고 묻더라. 내가 나이가 23살인데 1000만 원을 어디서 빌려? 근데 엄마가 부탁을 하니까 뭐 쓸 데가 있지 싶어서 대출을 받아서 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만나는 아저씨가 술 먹고 싸움을 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했대. 나 그날 여기서 꼭지가 돌았어. 드디어 내가 터진 거야. 참고 참다가 폭발을 해버렸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나가서 혼자 산다. 지랄을 한바탕 하니까 미안하다고 둘이 싹싹 빌더라. 내가 또 속눈샘 치고 눈 감아줬어. 그렇게 반성을 하는가 싶었어. 며칠 지나니까 엄마는 이제 나도 일해서 돈 벌어서 보탤게. 학교 앞에 조그마한 떡볶이집 하나만 해줘. 23살인데 나보고 그걸 해달래. 내가 그걸 무슨 능력으로 해주냐. 없다고. 돈 이제 나올 때도 없다고 그랬더니 방순이 앞으로 된 적금 해약하면 되잖아. 내가 어이가 없더라.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군대 가기 전부터 매달 7만 원씩 붙던 거 500도 안 됐는데 그걸 뺏어가려고 하냐고. 그거 동생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두는 거라 아직 10년은 더 모아야 한다고. 죽어도 안 된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저씨랑 떡볶이 팔아서 갖겠다고 몇 날 며칠을 부탁하더라. 그래도 난 절대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동생이 자기 시집 갈 때 괜찮으니까 그냥 해주래. 엄마 맨날 저러는 거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거 깨서 내가 있는 거 조금 보태서 딱 500 해줬어. 그걸로 떡볶이집을 차리던 포장마차를 차리던 알아서 하라고. 이제 진짜 끝이라고. 근데 그걸로 어떻게 조그만하게 학교 앞에 월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더라. 처음엔 보기 좋더라고. 그렇게라도 조금씩 돈 벌어서 생활하는 게 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근데 그거 알아? 일 안 하던 사람은 어떠한 일도 못해. 정신 상태가 글렀어. 3개월 했나 5개월 했나. 그거 힘들다고 안 하고 야채 장사한다고 허파에 바람 잔뜩 들어서 가게 접고 돌아다니더라.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야채 트럭 하나 하게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래. 내가 안 미치겠냐? 내가 제정신으로 살겠어? 미칠 것 같은 정신 잡아서 얘기나 들어봤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채가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일전에 보태준 떡볶이집 보증금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지. 뭐라는 줄 알아?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그 돈으로 야채 계약을 했대. 그게 뭔 개소리냐? 트럭도 없으면서 물건 계약을 먼저 했대. 그니까 안 해주면 그 돈 날라간다는 거야. 어이가 없고 미치겠더라.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술은 냄새도 안 맡아. 난 술 취한 사람 상대도 안 해. 근데 그날 처음으로 소주 한 병 원샷 때렸다. 맨정신에 진짜 미칠 것 같더라. 그렇게 소주 2병 때리고 월미도 가서 바람 좀 쐬니까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 그래, 사람이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한 번만 도와주자 라는 생각으로 다음날 또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일전에 받은 게 있어서 금융권은 힘들고 대부로 가야 한대. 사금융, 사나머리 이런 거. 한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떡해. 이미 해주기로 한 거 해줘야지 생각에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돈 받아서 건네줬어.
진짜 기가 막히는 건 야채 장사 안 하더라.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트럭이 없길래 물어봤지. 여태 차 안 사고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엄마 친구가 화장품을 하는데 거기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더블로 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래. 와 진짜 승질이 말로 표현도 못하겠다. 그날의 우라는 진짜 그렇게 난 엄마랑 연 끊기로 하고 23살에 그 집을 나왔어. 그 뒤로 작은 원룸만 얻어서 일을 닥치는 대로 했어. 아침에 노가다 뛰고 저녁에 택배 상하차 나가봤어? 며칠 해보니까 진짜 내가 못 살겠어서 그 짓은 못하겠더라. 근데 노가다 뛰면서 반장이 잘 봐서 그런지 운 좋게 타일을 배웠어. 남들보다 일당이 2배였지. 그렇게 타일을 맨날 하니까 타일 업체에서 직원으로 오래. 운이 좋았지.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 고졸이 회사에 처음 취업이라는 걸 했어. 노가다 뛸 때보다 훨씬 편안했지. 월급도 높았고 무엇보다 내 시간이 많아졌어. 자연스럽게 애인도 생겼고 원룸이었던 집은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 신축 빌라 전세로 이사를 했어.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노가다 뛸 때 유기견을 1마리 주웠는데 그게 2년이 됐어. 지금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키워. 진짜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그때 엄마 빌려줬던 대출은 다 갚았어. 빚은 없어. 모아둔 돈은 올해 이 집으로 이사하면서 다 털어넣었어. 타고 다니는 차 하나 장기 렌탈이고 난 이제 빚 같은 건 없어. 돈도 없지만. 그래,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아. 엄마랑 인연 독하게 끊었어. 동생이 번호를 알려줬는지 내 번호는 알지만 나는 전화도 안 받아. 나 아주 편해. 아주 잘 살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지는 못해도 큰 걱정 없이 그냥저냥 사람처럼 살아. 근데 나 요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 엄마랑 근 10년, 2년을 끊고 살았어. 그동안 어금니 꺾 깨물고 살아서 엄마 생각 안 났어. 근데 살만하니까 이래도 되나 싶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동생한테. 오빠,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올해 입원해야 될 것 같아. 난 더 듣지도 않고 엄마에게 끊어버렸어. 난 독하니까. 자식 버렸으니까 나도 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먹고 끊었어. 그래, 엄마 생각 안 하려고.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생각 안 하게. 진짜 나중에 내가 다 벌 받더라도 지금은 그냥 나만 생각하려고. 그러려고 그 꿀꿀한 기분 다 날려버리려고 마트 가서 장 봤어. 어릴 때부터 혼자여서 그런지 뭐 하나 해먹는 건 기가 막혀. 그래서 장 보러 갔어.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일부러 기분 좋게 콧소리 흥얼대면서 그렇게 이마트 들어왔어. 옆에 펫샵이 있어서 거기 먼저 들려서 애들 간식 몇 개 줍고 내 거 사려고 카트 끌고 가는데 진짜 개쓰레기 같더라. 내가 그냥 개쓰레기만도 못한 것 같더라.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 같아서 화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뭐 같은지 열받고 하루 종일 억지로 엄마 생각나는 걸 참아뒀던 게 터졌던 것 같아. 나 그래서 좀 울었어. 글 쓰고 보니까 내가 겁나 울보 같은데 나 그렇게 울보는 아니야. 아,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얼른 자야겠다. 다들 엄마 계실 때 잘해라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안다 알아. 아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댓글입니다. 그만해도 되겠다. 할 만치 했구만 뭘 더 하려고. 폐륜은 자식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저지르는 폐륜은 더더욱 큰 죄야. 너하고 너의 부모와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파탄이 났어. 너의 탓이 전혀 아니야. 그들이 모자란 탓이야. 너는 올곧은 사람이니 오래지 않아 아주 소중한 가족이 생길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제발 자책하지 말고 행복해라. 좀 더 독해져 봐. 왜 그렇게 순둥이야? 어머니가 이미 버리고 떠난 순간부터 어머니도 가족의 연을 포기한 건데 왜 혼자서만 가족이라고 다 책임지려고 해. 다 각자의 삶이야. 똑같은 일을 또 당해서 돈 갚으며 살지 말고 이젠 당당히 너 삶을 살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무너지지 않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는 할 것 다 했다. 어머니 일은 할 만큼 다 해줬으니 보려고 하지도 말고 다들 각자의 길 간다고 생각해. 너처럼 꿋꿋하게 사는 거 정말 힘든 일이야. 고생했어. 개와 고양이들은 나한테 위안을 주죠. 개껌값을 합니다. 밑빠진 독은 나에게 뭘 해주죠? 나를 보호해야 하는 건 나뿐입니다. 순이의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꾸릴 생각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반려자 만나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 가치를 누려야죠. 이악 물고 벗어났으면 독하게 끊으십시오.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독하게 돈 벌어서 거지같이 살던 가족들 줬는데 정작 아플 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놀이공원을 놀러 다니질 않나, 보상금을 노리지 않나 아주 가관입니다.
본인이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오늘만 울고 이제 그만 우세요.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너희 어머니 사람 아니다. 어린 자식 버리고 나간 거야. 상황이 그랬으니, 단신으로나마 먹고 살 길 막막했으니 그랬다 이해해줄 수 있다 쳐도 갓 성인 된 자녀, 미성년임에도 노력해 힘들게 벌어놓은 1200 생활비로써 없애고 갓 제대한 아이에게 얹혀 살며 백수 남친 용돈에 합의금에 장사 핑계로 큰돈 대출 연이어받게 하고 적금 털어 쓰고 그거 갱생 안 된다. 사람 안 바뀐다고. 너도 알듯이 말이야. 그런 사람도 엄마라고 마음 아파하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가까이 살면 맛있는 밥 사주고 싶을 정도로 타인조차 이럴진데 부모란 사람이, 그것도 엄마란 사람이 그럴 순 없는 거야. 그런 몹쓸 인간에게 마음 내주지 마. 상처받지 말았으면 해. 그 사람은 그저 막 살아온 값을 치르는 중일 뿐이고 그 값을, 빚을 네가 대신 갚을 이유가 없어.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다시 인연 맺는 순간 네 인생까지 말아먹게 될 거야. 너라도 잘 살아야지. 일이 기특하게 대견하게 성장했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도 엄마라고 측은함에 품었다간 결국 너까지 망가질지도 몰라. 그런 엄마 외면한다고 돌 던질 사람 없다. 있다 해도 신경 쓸 가치가 없어. 고생 참 많았네. 너 정말 대단하다. 잘 커졌고 잘 살아왔네. 기운내고 앞날에 큰 복이 있길,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래. 추가 글입니다. 글쓴이입니다. 일기장 같은 넋두리를 읽고 응원까지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읽어봤습니다. 응원이 모두 진심인 것 같아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설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모두 사실만 적었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쏟아내는 통에 많은 일들을 빼놓고 기억에 남는 일만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동생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서 표현을 전부 못했지만 착한 녀석입니다. 댓글 중에 자세히 적어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세히 적으면 너무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 사실이었고 많은 일들을 거르고 순환해서 이야기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넘치게도 많은 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의견은 전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모두 좋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것 같아 그 마음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댓글은 모두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심 어린 응원에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들은 둘 다 배신의 배신이네요. 첫 번째 사연은 남편과 동생의 배신, 두 번째 사연은 안쓰러운 엄마의 배신의 배신까지. 첫 번째 사연은 참 허망하시겠어요. 남자를 처음 만난 게 남편인데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하다니. 거기에 동생까지. 동생은 인기도 많으면서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언니 걸 뺏고 싶었던 건가? 두 번째 사연도 참 안타깝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엄마한테 돈을 주고 정성을 다했는데 돈을 또 달라 하는 거 보면 남자한테 빠져서 그런 건지 아들 돈을 종이 쪼가리로 아는 게 참 그렇습니다. 글쓴이는 착하고 성실하네요. 모은 돈 동생한테 다 주고 엄마한테 다 주고 어렸을 때부터 일도 열심히 하고 어쩌면 쓴이의 환경이 쓴이를 더 성실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안 살면 안 되니까. 아무튼 두 분 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썰닭도 여자 좋아해? 아니 그냥 그래. 뭐야? 남자 좋아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뭔 소리야. 남자 싫어. 여자 완전 좋아해. 여자 매니아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떤 여자가 좋아? 나는 구독하기 눌러주는 여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